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봉쇄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패배한 서구와 달리 체제의 우월성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던 중국 공산당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상하이만 해도 지난 3월 28일 4,477명에 불과했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7일 2만 명을 넘기더니 이제는 어느덧 3만 명을 넘기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덜하지 않냐 물을 수 있지만 현재 중국 공산당이 강행하고 있는 봉쇄 정책을 감안하면 가히 놀라운 속도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쇼핑몰에 들른 사람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5만 명이 이르는 시민들을 하루 종일 건물에 가두어 코로나 전수검사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후 중국에서는 늘상 있던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수단은 오미크론 변이 이전까지만 그나마 유효하던 수단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시작되자 의심 환자들을 한 공간에 가두는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전염력으로 한 지점에 밀집된 중국인들을 모두 감염시킨 오미크론 변이는 당시 받았던 PCR 검사에서는 스텔스처럼 숨어 거짓 음성 반응을 보였다가 마트에 풀려난 이후 밖을 돌아다니는 중국인들에 의해 또다시 다른 중국인에게도 감염되는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이러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기존 방역의 한계를 깨닫고 재빠르게 방역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위드 코로나 단계에 접어든 것인데요. 독감과 유사한 수준의 치명도, 감기보다 강력한 전염성을 고려할 때 오미크론 변이는 차라리 확산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만 하며 면역력을 키우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놈의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느라 제로 코로나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모든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염위험군을 한데 모아두는 것이 더 위험한 일임을 알았음에도 상하이에서는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격리시설을 무제한 증설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인원을 감당할 정도의 인력, 물자는 부족하여 코로나 검사용 채취 면봉을 재사용하는 정황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으며 제로 코로나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니 자꾸만 요인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중국 질병통제센터가 발간하는 주간지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틀니가 코로나의 감염 원인이 해외로부터 우편물을 받을 시 박스가 흥건히 젖을 때까지 소독약을 뿌려라.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의류가 문제이니 이를 전면 차단해야 한다. 러시아에서 건너오는 어류가 문제일 수 있으니 어류에 대한 전수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등 터무니없는 소리만 늘어놓는 상황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삽질을 하는 동안 상하이의 의료 체계는 이미 붕괴되어 이제는 갓 태어난 영유아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이며 고강도의 방역에 지친 의료진들은 모든 원인을 시민들에게 돌리며 이들을 향해 폭행을 행사합니다.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숙주를 없애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정신나간 소리도 자행합니다. 자신들의 방역 지침에 따르지 않은 사람이 숨도 제대로 못 쉬도록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꽁꽁 묶은 채 자신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인쇄된 팻말을 목에 걸고 행진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집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강제로 용접하는 자경단들도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진들조차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붕괴된 의료 상황으로 인해 중국 각지에서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코로나 이외 중환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공산당의 기약 없는 도시 봉쇄로 생필품이 부족하여 시민들은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걱정부터 해야 하는 판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 도시 중 하나인 상하이가 역대급 위기를 겪자 이는 곧 전 세계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아 며칠간 세계 증시도 빠른 속도로 붕괴 중인데요. 당장 생존의 문제가 달린 중국인들의 현재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공포가 퍼지지 않는 것이 이상한 수준이죠. 식량이 다 떨어진 중국인들은 당국의 방역 지침은 개나 줘버리고 폴리스 라인을 뚫은 채 상가를 약탈합니다. 이 와중에 다른 시민들과의 갈등으로 야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먹 다짐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끝까지 당국의 명령에 따르던 미련한 사람들은 집안에 신장투석이 필요한 환자도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사망하여 가족들의 원통이 가득 찬 울음이 연일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아내가 코로나 환자에게 밀려 쫓겨나게 되자 이에 대한 항의로 이동식 침대째로 아내를 데리고 나와 집으로 가겠다는 남편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 달 이상 강제 봉쇄당한 한 아파트에서는 이것이 저주받은 아파트라며 불을 지르는 주민도 나오고 있으며 너라도 자유를 만끽하라며 자신의 애완견을 바깥으로 풀어주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공산당 당국은 애완견이 코로나를 옮길 수도 있다며 거리에서 보이는 족족 사살시키는 광경이 목격됩니다. 매일 밤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외쳐대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한밤중 공중에 떠다니며 방역 지침을 준수해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조절해라, 창문을 열지 마라, 너희들의 행동은 전부 기록되어 실시간으로 공산당 당국에 전송되고 있다며 협박하는 드론도 보입니다.
낮에는 사적보행 로봇이 똑같은 안내방송을 틀고 다니며 흡사 아포칼립스 영화를 보는 듯한 기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참지 못한 주민들은 하나둘 방역 지침을 어기고 거리로 밀려나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의료진을 향한 폭력, 공안과의 충돌로 사상자도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급기야 상하이에서는 현재 치안 유지용 탱크가 등장하여 도로를 누비는 긴박한 상황이 이르렀는데요. 일본 외신들은 하나같이 지금이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민들의 봉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의 결핍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북아프리카, 중동 등의 아랍권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혁명, 아랍의 봄은 오랜 기간 독재자의 횡포에도 견디고 있던 국민들조차 세계적 식량 위기가 닥쳐오며 지금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지는 위기에 처하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똑같다며 이판사판 달려들기 시작하며 벌어진 민중 봉기의 일환이었죠. 현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이 오랜 독재 탄압 정치를 하면서도 국민들이 잠잠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자신들의 삶의 질이 있었기에 공산당에 대한 신뢰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저참새는 해로운 새이다라는 말이 나오며 수많은 이민들이 아사하던 때와 달리 지금은 자유를 제한당하긴 하지만 중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국민들이 늘어났으니 그것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 중국의 물가지수 발표 때 중국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서민들의 밥상 물가가 비싸지며 조금씩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었는데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중국 각지에서의 강력한 봉쇄 정책은 이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잘 챙겨 먹는 대신 자유를 헌납했는데 지금처럼 자유와 식사 모두를 빼앗기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대체 무엇이냐라며 중국 공산당의 반기를 든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로만 제2의 천안문 사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리로 오가는 탱크 앞에 시민들이 서서 공산당을 향한 규탄 시위를 벌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최대의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의 한 국영병원에서 사형수와 위구르인은 산채로 장기 적출했다는 사실도 폭로되었는데 그간 공산당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일부 세력과 소수민족들이 기회를 틈타 집단 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는 노릇이죠. 공산당에서는 급한 대로 미숙한 코로나 대처와 시민들에게 지나친 강경 대응을 하던 1000명 이상의 지방관리들을 처벌하는 강수로 인민들을 달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점점 거세지는 항해의 물결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합니다 중국. 세계인들은 동양에서 위대한 국가로 중국인민공화국을 꼭 원한다. 우리는 모두 조국을 깊이 사랑하는 중국인이다. 애국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 신성한 감정으로서 한 사람이 덕을 쌓는 근원이며 공적의 근본이다. 시진핑은 우리 조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시진핑은 우리들이 사회주의 건설자이자 후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하고 있다 라며 시진핑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 일색인 교과서를 불태우는 과격한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내부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바깥의 적을 만들어야 하고 때문에 중국은 빠르면 올해 대만을 침공하여 무력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뜻밖의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만의 사기는 더욱 올라가고 중국의 침공 의지는 꺾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종이 호랑이가 아니었을까라는 패배의식이 팽배하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중국 대부분의 무기가 러시아에서 파생한 기술로 만들어진 무기인 만큼 러시아의 군사력이 중국의 군사력과 동기화된다는 의견이 정설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만을 침공했다가 미국이나 한국 등의 주변국의 개입도 필요 없이 대만 혼자의 힘으로 중국을 막아내면 안팎으로 공산당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진핑은 작년부터 공동부유를 강조하며 이제는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이 아니라 전 인민을 부유하게 만들 진정한 공산주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점점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알리바바, 텐센트, 헝다그룹 등의 대기업이 연달아 철퇴를 맞았었죠. 하지만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읽은 17,000단어 분량의 업무 보고에는 공동부유라는 단어가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불과 4달 전인 지난해 11월만 해도 공동부유라는 단어가 8번 언급됐던 것과는 크게 바뀐 기조이죠. 실제로 지난 2월에는 부동산세 도입 확대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할 정도로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와 관련된 조치에서 발을 빼고 있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성장에서 공동부유로 정책을 긴급 선회하자 예상 이상으로 경제성장 둔화가 빨라졌기에 또다시 정책의 무게중심을 분배해서 성장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결국
가속화되던 중국의 빈부격차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 것이고, 해소되는가 싶던 인민들의 불만은 한 번 배신으로 더 깊어져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 될 텐데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코로나 봉쇄로 인해 반기를 든 이민들이 폭증하는 현 시기와 잘 맞물린다면 아예 중국 대륙에서 공산 땅을 몰아내야 한다는 여론으로 한순간에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